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트벤테 대 알메러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중앙이 잡혀버리면서 측면에서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아 약한 편. 하지만 중하위권을 상대로는 여지없이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플래너를 구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알메러시티를 상대로 무패인 것과 같이 올 시즌 홈에서는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리그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공을 많이 잡는 만큼 실점 위험성도 홈에서는 돋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 알메러시티의 경우는 중앙에서 점유가 밀리면 뻥축구로 플랜이 변질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결국 득점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애초에 점유율을 상위권을 상대로 가져오기 어려운 전력이기도 한데 올 시즌 원정에서는 42%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트벤테를 상대로도 점유를 내주고 휘둘리는 경우가 잦고 그나마 거둔 1무도 친선 경기에서 비긴 것. 공식전에서는 트벤테에게 전패다. 트벤테의 승리를 기대한다. 일단 중앙 싸움에서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강한 편. 특히 측면으로 가는 공의 양이 늘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것에도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알메러시티가 여러모로 상위권 상대로는 주도권 싸움에서 열세인 상황이고 트벤테를 상대로도 아주 약했던 편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로리앙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리앙이 최근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는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외부 요인이 로리앙에게 웃어주었던 매치였다는 것은 확실할 듯. 1승은 하키미가 20분 만에 퇴장을 당했었고 1무는 UCL을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이 상당히 로테이션을 돌렸던 매치. 시스템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공수 전환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 로리앙이 압박 싸움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 24골을 리그에서 넣고 있는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의 약점은 음바페가 없으면 보조 득점원들의 득점력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이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음바페와 덴벨레가 모두 선발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4골을 기록한 모습. 일단 이 비판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 주말 경기를 쉰 음바페와 덴벨레가 나오게 된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플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로리앙에게 부진한 것도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모습. 오히려 음바페와 덴벨레가 모두 추가될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체급이나 시스템상으로 압박과 공격적인 면모에서 뒤질 것이 하나도 없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코번트리 시티 대 헐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를 상대로 저력을 보여주면서 승부차기까지 갔다. 패배를 기록했음에도 찬사를 받았지만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 같은 상황. 특히 연장부터는 힘에 붙이는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는 등 체력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헐시티를 상대로 중앙 점유나 압박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코벤트리는 중앙 점유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약한 편. 홈에서라면 헐시티가 중앙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경우가 잦다. 물론 원정에서도 6할이 넘어가는 홈에서의 평균 점유에 밀릴 뿐 51%의 높은 점유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일단 앞서 언급한 코벤트리의 체력 문제와 비교하면 헐시티가 상당히 일정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헐시티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일단 코벤트리가 연장 혈투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힘겨워하는 기색을 지난 경기에서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 코벤트리가 중앙에서의 장악력에 필요한 압박과 에너지 레벨 관리에서는 밀릴 수 있는 상태다. 헐시티가 원정에서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코벤트리가 경기 장악력을 잃으면 제법 약세를 보이는 편이기도 하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를 상대로는 강한 편이었다. 하지만 현재 전력에서는
공격 마이너스 중원 마이너스 수비에서 모두 누수가 심한 상황. 특히 중원 르미나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은 치명적인데 지난 대결에서도 르미나가 없자 중앙이 텅텅 비면서 본머스를 상대로 매우 고전했기 때문. 물론 당시에도 결과 자체는 2-1로 승리이기는 했지만 상대편에서 루이스 쿡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2골을 넣고 겨우 승리를 기록했던 매치. 본머스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과 측면에서의 공격 조립이라는 면에서 자신이 있을 것. 앞서 언급했듯이 르미나가 없는 상황에서 울브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 중원의 수비력이 부족한 맨유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슈팅을 다수 퍼부어내는 등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두각을 드러낸 바 있었다. 본인들도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수비는 안정적인 편은 아니지만 일단 본머스의 매력은 화력이다. 본머스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울브스 전력의 누수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특히 중원 르미나가 부진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뼈아프다. 본머스를 르미나 없이 잡아낸 매치가 있기는 했지만 퇴장자가 나온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상대 압박의 중원이 매우 고전하는 모습. 금일 5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팰리스가 공격적으로 상당히 긁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리세 마이너스 에제가 모두 지난 경기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두 선수가 폭발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는 지난 시즌에도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팰리스가 늘 주전들의 기동성과 체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뉴캐슬이 원정에서는 늘 기동성 부족에 시달리면서 공간을 많이 내주고 있기도 하다. 홈에서는 토트넘을 상대로도 압박으로 잡아내는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늘 홈팀과의 기동력 싸움에 밀리는 모습. 압박 기조를 원정에서도 이어가면서 공격적으로 이삭의 파괴력을 올리는 모습이지만 결국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을 노쇠화된 수비진이 커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팰리스를 상대로도 원정에서는 최근 2경기이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태. 무승부를 기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매치다. 폭발력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팰리스. 뉴캐슬을 상대로 노쇠화된 수비진과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양상을 기대할 여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팰리스도 뉴캐슬과 비슷하게 수비 상황에서 페이스가 90분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약점으로 들 수는 있을 것. 금일 6번째 경기 에버턴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디슨 파크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 첼시도 구디슨 파크에서는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이 있고 리버풀도 가장 최근 구디슨 파크에서는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에버튼이 리버풀을 상대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유려함에서는 상당히 뒤지는 것이 사실. 다만 4-4-2로 상당히 거칠게 플레이하면서 라인 간격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버풀의 공격력이 상승세라고 볼 여지는 적다. 풀럼을 상대로 3골을 기록했다. 다만 두 방이 박스 바깥 중거리였고 기대 득점은 오픈 플레이에서도 0.77골에 그치는 모습이었다. 리버풀의 공격력이 올라왔다고 하기에는 맹점이 상당히 큰 것. 물론 중거리라는 옵션이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는 상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선수들의 킥력과 개인 기량으로 풀럼도 겨우 극복했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렵다. 공격 전개나 기본적인 중원에서 풀어가는 특성에서는 리버풀이 우위를 잡을 수 있을 것. 다만 구디슨 파크에서의 에버튼 저력과 함께 라인을 내리고 간격을 좁혀버리면 리버풀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의 현재 공격진 폼이나 구성이 압도적이라고 하기에는 하락세라는 점은 명확할 듯.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